혹시 이런 상황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건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솔직히 더는 여유가 없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 곁에서 평범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제 이름은 정연이, 올해 67세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죠.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두 딸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는 그저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인생마저 놓쳐버리겠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결심은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57세 때였습니다. 그날 두 딸 서진이와 유리미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떠났고, 남겨진 건 두 딸과 가게 빚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한 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고, 밤에는 포장 알바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둘째 딸 유림이 대학 학비를 마련하고, 큰딸 서진이 결혼식 비용도 준비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볼 틈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아이들이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 큰딸 서진이는 항상 똑 부러진 성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엔 교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 후 바로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첫 월급 받았어. 이거 엄마를 위해 쓴 돈이야. 서진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던 그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유리미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었습니다. 프랑스 유학까지 보내주고 싶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울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한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브랜드 론칭했어. 곧 패션쇼도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노력이 보답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쉴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부터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회사 복직해야 해서 어린이집은 아직 못 보내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쉬고 싶은 마음도 컸으니까요. 그런데 서진이 목소리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엄마 역할이 아니라 할머니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딸 집으로 가서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밤잠조차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아기가 제 품에 안겨 방긋 웃어줄 때마다 피로는 잊혔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진 도와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불쑥 묻더군요. 엄마, 혹시 아직 저축해둔 돈 좀 있으세요? 저희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좀 부족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휴, 엄마도 생활비에 쓰다 보니 남은 게 많진 않아.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서진이 목소리가 한껏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때 저는 딸의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던 서진이가 점점 연락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 유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 되던 어느 날, 오랜만에 모인 가족 자리에서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언니, 엄마 요즘 계속 집에 계시는데 솔직히 부담돼. 우리도 이제 힘든데 엄마가 알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 맞아, 엄마도 이제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정신없는데 계속 이렇게 못하겠어.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국자마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들, 엄마 이제 쉬세요. 엄마도 알아서 좀 하셔야죠. 그 말들의 진짜 의미가 이제서야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딸 유림이의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근데 솔직히 엄마 돈 없다는 것도 이해 안 돼. 그동안 우리가 드린 용돈이 얼만데 분명 모아두신 거 있을 텐데 왜 없다고 하시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끝이 짐이 된 존재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왔던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아왔구나. 그날 밤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결심은 했지만 막상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볼까 싶어 조청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요. 언제 자리가 날지 장담 못해요. 그 길로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오래전 남편이 남긴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연희야, 저 창고 뒤 땅은 그냥 두지 말고
언젠가 필요할 때 써. 그거 생각보다 쓸모 있을 거야. 그 땅이요? 15년 전 남편이 고향 근처에 사두었던 작은 과수원 부지였습니다. 그동안 쓸 일이 없어 그냥 두었고 문서함 속에서 등기 서류조차 먼지 쌓여 있던 땅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서류함을 뒤져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용기 내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죠. 저기 오래된 과수원 땅인데요. 혹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중개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주소가 맞으세요? 요즘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묶여서요. 시세가 엄청 올랐어요. 정말이요? 네. 지금 매물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되는 상황이에요. 직접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직접 땅을 보러 갔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에 작은 배나무 몇 그루만 있던 땅이 지금은 도로가 뚫리고 상가, 건물과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땅을 처분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첫 입금 알림 문자를 받던 순간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돈이 정말 내 통장에 들어온 걸까?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릅니다. 오래전 남편이 무심히 사두었던 작은 땅 하나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르니 내 삶의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다음 파트에서는 그 돈을 얻은 뒤 어떤 변화가 찾아왔고 그동안 저를 서운하게 했던 가족들의 태도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솔직히 들려드릴게요. 뜻밖의 기회로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된 뒤 제 삶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가족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땅을 판 돈이 통장에 들어온 이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눈치만 보며 살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세상은 참 묘한 법입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든 두 딸에게도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던 딸들이 갑자기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엄마, 몸은 괜찮으시죠?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딸들이 나를 챙기긴 하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 속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서로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엄마, 이번에 저희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여유 자금 있으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딸들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돈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요. 그 전까지 요양원 얘기까지 꺼냈던 딸들이 갑자기 함께 살자는 말까지 꺼내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결국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까지 바꿔버리는구나.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다시 그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눈치 보며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 후로는 딸들의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혼자 사는 게 가장 편해.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더 이상 돈 문제로는 얘기하지 말자. 그 말을 들은 둘째 딸 유리미는 순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냥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진짜 걱정은 제 건강이 아니라 통장 속 금액이었다는 거요. 그 이후로도 종종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예전처럼 무조건 들어주거나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삶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 같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고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행복해지진 않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결심은 했지만 정작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내 삶을 다시 찾는 작은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낯설었습니다. 딸들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마트 알바도 그만둔 상태였으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천천히 찾아보자. 우선은 오랫동안 미뤄둔 책을 꺼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책을 읽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강좌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60세 이상 우대.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했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죠. 처음 강좌에 들어갔을 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괜히 민폐가 될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강사 선생님도 또래 어르신들도 모두 친절하고 따뜻했거든요. 우리끼리 같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전시회도 열어보면 좋겠죠?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사진을 배우고 동네 공원이며 시장이며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처음엔 엉성한 구도였지만 조금씩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저렇게 따뜻했구나. 이 골목길도 이렇게 예쁜 풍경이 숨어 있었네. 작은 기쁨들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사진 공모전에서 제가 찍은 노을 사진이 입상하게 된 겁니다. 그날 상장과 상품권을 받으며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진 나로도 존재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쓰다 보니 지인들이 하나둘 제 SNS 계정을 찾아와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참 좋네요. 연희님 덕분에 아침이 따뜻해져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큰 위로이자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나만의 소소한 성취를 쌓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는 이제 뭘 해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책 한 권, 짧은 산책, 동네 강좌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내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인생이 외롭지 않더군요. 사진 수업이 벌써 2달째 접어들 무렵 강사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작은 모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한 달에 한 번 야외 출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 담는 카메라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진을 배우는 모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모임에는 6070대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셨고 각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죠. 처음 출사를 갔던 날, 저는 모임의 막내 격인 박순자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연희 씨, 저도 남편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동안 저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순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끝나면 근처 카페에 모여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연희 씨, 사진 참 감성적이에요. 다음엔 같이 출사 나가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 혼자라는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임에서 만난 몇몇 분들과 작은 소풍도 함께 가고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캘리그라피 수업에도 함께 등록했죠. 그렇게 점점 내 안에 갇혀있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정연이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게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참 많은 시간이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2딸을 키우던 시간, 남편이 떠난 후 빚을 갚고 아이들 결혼을 뒷바라지하던 시간, 그리고 손주까지 돌보며 다시 한번 내 몸보다 남을 먼저 챙겼던 시간.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제가 딸들의 뜻밖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도 있었죠. 엄마, 이제는 요양원 가는 게 어떠세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나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의 마지막도 남의 뜻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 그 후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을 통해 뜻밖의 기회를 얻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걸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돈이 들어온 후에야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며 내 삶은 내가 지키고 내 돈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시작한 사진이라는 취미.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작은 시도였지만 사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자유를 만들어주고 건강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주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자유의 온기를 더해준다. 저는 앞으로도 이 3가지 균형을 지키며 남은 인생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를 위한 삶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살아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그만큼 스스로를 더 아껴주고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새로운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게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자 여러분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당신의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